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날입니다.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세가 이 두 섹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 좋은 거 알고 있었습니다. 2분기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 강하게 그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피크아웃 아니냐. 꼭지가 아니냐 이런 논리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들 보시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흐름 보시면 현대차가 사실은 이 정도도 괜찮긴 한데 2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라는 분석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리고 기아 오늘은 화신 등 부품주 강합니다. 그 예전에 미국 갈 때 공장 옆에 같이 지었던 그런 부품 기업들이 특히 시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뭐 항상 뷰를 비슷하게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세 개의 축이 있죠. 세 개의 축 중에 오늘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예. 이 축은 주도주 놓지 말자 이거를 예, 몇 달간 그렇죠. 말씀 주고 계세요. 지금 2차 전지는 좀 쉬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어제 좋았는데 오늘 또 조금 아침에 안 좋다가 예. 다시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은 아침부터 좋았죠.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강하게 출발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예. 현대 위아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는데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기존에 좋았던 그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았던 뭐 화신이라든지 성화이텍이라든지 뭐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죠. SL도 올라오고 있고 예. HL 만도도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현대 오토에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맞아요. 그 주봉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거의 그 오랜만에 그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긴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여전히 한번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오늘은 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건 기술적인 예. 부분이고 예. 만약에 그거를 뚫게 되면 사실은 더 강해지겠죠. 예. 다른 레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동화 이슈 중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쪽은 여전히 이제 현대 오토에버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율주행이라고 그렇죠, 해석을 자율주행. 해도 되겠죠. 예, 자율주행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동화 이제의 핵심, 이제 전기차의 핵심은 이제 예전에 휴대폰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가 자꾸 이렇게 좋아졌죠. 맞아요. 예. 자율주행의 대장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배세를 없앤다, 옆에 이제 틀을 없앤다. 요즘에 거의 틀이 없죠. 예. 예, 그거 이슈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엔 전기차도 배터리의 성능 개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정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저는 뭐 자동차 오늘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이거 논란이 많죠. 2분기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2분기 피크아웃은 현대차와 기아 모두 이제 2분기가 높고 3분기에 좀 주춤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근데 전체로 보면 또 4분기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래서 또 신차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네.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예. 또 이제 내년은 또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네. 소매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그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서 계속 급락을 이룰 수는 있지만 예. 꾸준히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 이제 지금 오늘 또 나오는 이제 뷰들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동안 좀 피크아웃 우려를 했던 애널들이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에 이제 공방은 있지만 예. 여전히 공방이 있다라는 부분은 기대감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결국엔 주도는 아마 외국인들이 현대 기아를 얼마나 사주느냐 이게 아마 수급으로. 수급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점점 이렇게 매크로에서 산업 이슈에서 그 해당 기업 이슈, 그 다음이 마지막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결국 수급이거든요. 그렇죠. 수급 공방까지 왔습니다. 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메이저 주체의 매수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면 예.
더 주가는 예, 상승의 룸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평가 들어봤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사실 꾸준히 완전히 드라마틱한 흐름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도움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에서 앞글자 짜서 배반자라는 그 명칭이 예전에 그 뭐죠? 이런 비슷한 하나 있어요. 에로배우 뭐 이런 거 있어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에로배우 AI 뭐. 로봇 네. 배터리 우주항공. 우주항공아. 예, 그 틀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품 보겠습니다. 부품이 사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죠. 예. 시가총액이 규모가 예. 완성차보다는 작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투자 여력이 있을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부품은 그동안 항상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화신 많이 올랐는데도 한 PR이 6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PR이 낮았다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낮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차에 납품을 해도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은 뭐 5% 내외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힘쓴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버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았는데 예. 이제 새로운 부품들이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작은 거를 파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걸 파는 게 더 마진율이 매출이 커지면 금액도 더 커지겠죠, 당연히. 예.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도 더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SUV가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래서 사실 1분기 때 시장에서 놀랬던 이유가 화신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았어? 맞아요. 이렇게 깜짝 놀랬죠. 놀랐잖아요. 매출 예. 증가율보다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대부분 SL도 마찬가지고 뭐 성화이텍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또 납품한다는 이슈까지 같이 붙어 있죠. 예.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향후에 밸류에이션을 뭐 많이 안 주고 5배, 6배를 주더라도 사실은 전체가 커지니까 네. 그러면 주가를 더 땡겨도 되지 않나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뭐 3분기에는 좀 꺾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러면 부품도 같이 꺾이지 않을까? 부품은 근데 항상 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는 선행을 하는 거죠. 네. 재고를 미리 쌓아놔야 됩니다. 미리 만들려면. 맞아요. 그러면 예. 이제 그 생산량 자체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속 지금 뭐 부품주들은 당분간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부품주들은 아마 2분기가 꼭지가 아니라 아마 3분기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완성차보다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늦게 지금 현대모비스도 올라오고 예. 뭐 현대위아도 올라오고 있고 아. 그다음에 지금 이미 이제 성화이텍이나 화신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예. 저는 아마 이게 약간 순차적으로 현대기아가 약간 좀 꺾이더라도 부품주들은 아마 한 분기 이상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SL과 화신, 성우하이텍은 그 내연기관차 부품이기도 하고 전기차 부품 양수 겸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가 빨리 나오기도 했습니다. 탑픽을 뭐로 볼까요? 부품에서는. 지금은 저는 화신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좀 화신.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지금 관심 가지셔야 될 거는 현대모비스나 위아 쪽을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다 이제는. 돌아가면서 봐야겠군요. 지금 이제 시세가 주가를 눌릴 보면 때마다. 거의 뭐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들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예. 사실은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예, 너무 안 갔죠. 예. 맞아요. 왜냐면 그쪽은 현대차 계열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부품주가 더 먼저 반응 보이고 현대차가 같이 움직이고 마지막에 거의 이제 그렇죠. 계열은 움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볼 때가 됐다는 관점. 이 배당, 예,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배당 받으시려고 하셨던 분은 이 거래일 전에 하셨어야 됩니다. 주주명부 폐쇄가 30일이면 그 결제일 기준으로 이 거래일 네. 이 전에 이제 끝내야 되기 28일. 때문에 예. 그때까지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당 4,000원, 예, 통큰 배당 기대이고 종목으로 봤을 때 반기 배당, 분기 배당이 같이 맞물리는데 현대차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많이 벌었으니까 나눠야죠. 네, 돌려줘야죠. 이익 공유도 해야 되고 예. 현대차 그룹의 그 지분 구조 이슈도 있죠.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제가 증권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예. 배당의 얘기를 배당 확대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게 아마 올해부터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그룹 말씀하시는 현대그룹도 건가요? 마찬가지고 뭐 다른 쪽이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있을까요? 한화? 이제 어디가 뭐 남아있죠? 이미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물론 이제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뭐 예. 배당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 보면 뭐 SK그룹도 그렇고 SK그룹. 예,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뭐 자사주 소각부터 시작해서 뭐 배당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그룹사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도 사실은 그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4월 달에. 네. 근데 또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또 소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이제 매입을 해서 예. 한 1,000억 원 정도를 매입을 한 다음에 예.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매각을 하겠다. 그럼 보통 4월 달에 한 700억 정도 소각을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다음에 소각은 뭐 내년에 하든 올해 말에 하든 할 때 보면 아마 못해도 500억 이상은 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메리츠 메리츠 금융지주 이쪽도 네.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이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룹사들이나 이제 주요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밸류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금 전반적인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결국에 이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얼마나 더 쓰느냐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예. 이익이 남으면 주주와 공유를 해야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주주 그렇죠. 친화 정책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맞추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그룹사 측면에서는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이제 그렇죠.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런 발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흐름들 먼저 체크를 해주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간밤에 미국의 그 종목별 흐름 톤이 좀 바뀌었거든요. 정책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2년물 국채 금리 급등했고 경기 민감주 올랐는데 나머지 그 성장주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움직이는 뭐 한국에 연관돼 있는 경기 민감 섹터 해서 아침에 좀 정리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변압기 쪽이랑 건설기계 쪽은 신고가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 다행히 그 다음에 자동차 배열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쪽에 반응이 좋았고요. 여기는 요즘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27일에 같이 볼만한 종목 하면서 의류주, 영원무역, 한세시로 그냥 껴서 넣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미국의 증시의 그 흐름들을 보실 때 톤을 좀 보시면 그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뭐 투자의 포인트나 아이디어 있을까요? 일단 뭐 전력 설비 쪽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죠? 건설 기계도 지금 너무 핫하죠. 근데 이제 이쪽도 조정 시 매수 관점은 맞다라고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더 필요하고 앞으로 기대감도 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력 설비도 그렇고 건설 기계도 그렇고 수요가 아직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 어제 미국에 이제 보면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이제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권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걸 베팅해서 예. 그동안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러니까 지금 다시 채권을 내다 파는 거죠. 내다 팔면서 지금 가격이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런 상황은 앞으로 이제 뭐 지표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 다우가 한번 올랐다고 해서 또 지금 또 뭐 갑자기 뭐 너무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개별 섹터의 모멘텀 그다음에 실적 추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맞아요. 확인해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고 맞아요. 경기가 돌아선다 해서 해운주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가라앉고 있죠. 예. 이제 이게 뭐냐면 단순한 기대감과 앞으로 숫자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여전히 지금 뭐 조선업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PC성 관련돼서 예. 이런 부분들도 보면 결국에는 해운주들도 나중에 좋아지겠죠. 해운. 그러니까 이제 해운과 그러니까 지금 운임료는 되게 떨어져 있는데 예. 발주량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사실은 발주량이 늘면 운임도 좋아야 같이 되는데, 올라야 예. 근데 그게 원래 한 3년에 한 번씩 정도로 이제 디커플링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디커플링이 됐다가 예. 이제 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배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운임이 올라갈 때 대응을 못 한다. 미리 대응을 예. 하는 차원에서 예, 발주가 그렇죠. 나오는군요. 그런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조선업이 더 좋고 해운업은 조금 더 있다 올라오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 이제 효성 첨단 수제라든지 지금 최근에 보면 룰루레몬의 이제 매출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업이 막 갑자기 급등하고 지금 뭐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예. 그게 이제 영원무역이죠. 예. 예, 이거 다 포인트가 사실은 이렇게 뭔가 다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그냥 묶어서 해놓긴 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북미 매출 비중 높거나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맞습니다. 이제 수출이 잡히는 쪽 위주로 좀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 계속 봐야 되는 건 숫자 찍히는 쪽이라고 이 팁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게 우선순위로 좀 매력도 측면에서 배열을 해주신다면요, 좀 덜 올랐거나 뭐 이런 수급 같은 것까지 포함을 여기- 시켜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조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조선 예. 쪽이요? 특히 이제 좀 조만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그 탱커 관련돼서 예.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좀 약간 중형 선박을 만드는데 예. 건조하는데 현대미포가 지금 못 갔어요.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아, 현대미포 그 자회사가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PC선이 굉장히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은 이제 PC선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게 탱커인데 지금 탱커는 아마 하반기부터 발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그동안 원래 현대미포가 가장 늦게까지 괜찮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LNG 선 선박 그 관련된 거는 이제 위에 이제 윗단들이 다 신고가는 했고, LNG죠. 했고 지금.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좀 보시면 돼요. 탱커 수주가 들리는 시기가 되면 네. 예, 하나가 들리면 네. 그때부터 시세가 나올 텐데 지금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현대 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업무역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룰루레몬을 이제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되게 비쌉니다. 그 예. 요가복 가운데 샤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요가복의 명품 뭐 그래서 룰루레몬 여자들끼리는 룰루레몬 이제 비싸요. 아주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친한 친구 아니면 선물 안 해주죠 이걸로. 예. 그 정도로 비싼 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이제 OEM 고객들 중에 1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영업무역이 지금 되게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싼 거를 특수 재질 이제 이런 것들을 파는 거면 만들어주는 거면 사실은 그러면 OEM 입장에서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10만 원짜리 납품하는 것보다 예. 30만 원짜리 납품할 때 더 마진폭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저는 그래서 영업무역은 조정받으면 더 사셔야 되고, 한세 실업은 좀 과하게 올라왔다. 예. 한세 실업은 컨셉이 다릅니다. 약간은 좀 저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저가형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예. 한세 실업은 박리담의 그러면 쪽이군요. 24년도 이후에나 좀 좋아지지 않겠나 정확하게는. 그래서 지금은 반등하는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고 탑픽은 영업무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영화무역. 뭐, 모자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모자 회사는 FNF 아닌가요? MLB 브랜드? 예, 모자도 모르겠어요. 만들면 다 하겠죠 토탈로. 예. 모자도 하고 예, 옷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